안녕하세요. 방가운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나 중국어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 입문 혹은 기초 단계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중국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성조죠, 성조. 중국어는 1성에서부터 4성까지 총 4개의 성조가 있는데 이 각 성조마다 음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말할 때 마치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높낮이가 있거든요. 1성, 4성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2성, 3성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는 이 4개 중에 특정 몇 개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본 결과 꼭 그런 건 아닌데 음치인 분들이 특히 이 성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치는 한마디로 음정을 못 잡는 분들을 음치라고 하잖아요. 한 단어마다 들어가 있는 이 성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 중국어의 병음은 알파벳을 차용해서 병음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을 모르는 고령자층들이 이 병음을 처음에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먹으시고 상대적으로 알파벳을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젊은 층 분들은 또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알파벳과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헷갈려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있죠. 예를 들면 쯔, 치, 시라는 건설음이 있어요. 류, 류, 류스, 류. 이걸 한국어로 표기하면 류예요, 류. 근데 한국어에서는 류. 입이 벌어지거든요. 류. 근데 중국어에서는 입 모양을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닭똥집 입이라고 배웠는데 류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2개만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 없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이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어순이에요. 어순. 중국어의 어순은 영어의 어순과 같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어는 나는 밥을 먹었다처럼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중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아닌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我吃饭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어순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 어순대로 주어 다음에 자꾸 목적어가 튀어나오는 그런 오류가 쉽게 나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어랑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이 4가지 언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단연 외울 것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어는요, 표의 문자죠. 때문에 글자만 보고 의미는 알 수 있지만 그 발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외우셔야 되고 사실 그 글자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외워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은 한자, 뜻, 병음, 성조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개별로 외웠다가 이것을 다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완전한 중국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간체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번체자를 사용하죠. 간단한 한자, 번잡한 한자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한자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그런 글자를 사용하는 게 바로 간체자인데요. 한국에서도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자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럼 이 번체자를 많이 아는 것이 간체자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독해에서는 분명 유용합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100%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일정한 규칙을 통해 번체자가 간체자로 바뀐 것은 맞지만 모든 번체자가 어떤 똑같은 혹은 몇 개의 일정한 규칙을 통해 간체자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번체자와 전혀 상관없는 간체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번체자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국어 학습, 즉 간체자 학습에 있어서 100%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고요. 또 같은 한자인데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또 혼동이 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자, 여기 4번째까지의 내용이 중국어 학습, 공부에 관한 것이었다면 5번째는 응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100% 공감할 내용인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뭐 학원이든 과외든. 그래서 나는 입문을 거치고 초급을 거치고 중급까지 갖다 쳐요. 그래서 내가 중급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나 중국어 좀 해. 이제 나 어디 가서 중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가끔 뭐 중국 여행을 많이 가니까 요새 중국 여행을 갖다 쳐요. 혹은 한국에서 중국인을 만났다 쳐요. 중국인과 실전 대화를 하게 됐다. 그러면 소위 말해 멘붕이 옵니다. 멘붕. 첫 번째는요. 중국인의 발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조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조가 최소한으로 옅어지면서요. 문장 발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에게 내가 배운 중국어를 한두 마디를 딱 썼다. 그러면 그분들의 발화 속도는 더 빨라져요. 얘 중국어 할 줄 아는구나. 나 진짜 편히 말해야지.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래서 웬만한 고급자들도 중국어 드라마, 중국어 뉴스나 아니면 라디오 같은 거 있죠. 대본 없이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통번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돼야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죠. 사실 영어는 중국까지 배우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감 뿜뿜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중국까지 배웠는데 원어민이랑 대화했어. 근데 내가 이게 실전에 써먹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엄청난 자괴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될 것이냐. 나 이거 중국어 공부 여태까지 잘해온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인의 그런 발화 속도가 기본적으로 매우 빠른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급 수준까지 공부하시고 중국인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중국 매체나 특히 드라마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또 한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중국어 표준말을 배우잖아요. 보통화라고 하는데 중국어 현지에서 이 정확한 표준말을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물론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좀 신경을 써주겠죠. 그러면 우리 표준말 왜 배우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는 내가 하는 표준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것은 최대한 많은 원어민 중국어에 노출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실전에서 첫 번째 중국인 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두 번째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근데 인구가 워낙 많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우울하죠, 사실. 그럼 나 중국어 왜 배우냐? 이거 중국어 배워도 소용없는 거냐? 이렇게 어렵다면 나 이거 그냥 포기하고 말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어의 장점도 말씀을 좀 드려야죠. 중국어가 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어법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HSK 6급이 가장 어렵죠. 이 6급 어법책을 한 권을 다 띄시면 사실 중국어의 기본 어법, 뭐 대부분의 어법은 다 마스터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실전에서 중국 분들이 물론 어법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많지만 어법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형이죠, 변형. 그게 틀린 어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법을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말은 외국인인 우리도 어순을 맞춰서 얘기해도 되지만 살짝 바뀌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 어순이나 어법은 정확하게 배우되 이것을 실전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변형시켜서 써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자 외우시는 거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세요. 한자 외우는 게 처음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한자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차 누적이 되고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외워야 하는 한자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통번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죠. 그분들은 전문 분야의 단어도 많이 외우셔야 되지만 그냥 생활회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를 배우실 분들은 점점 외울 한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외워야 하는 한자 수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중국어의 경우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는 예를 들어서 go라는 동사가 있으면 시제나 격에 따라서 goes, going, went, gone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지만 중국어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는 그 격에 따라서 은는 이가의 조사가 다 다르게 사용되잖아요. 중국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학습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